지난 시간에 그 툴체인을 받아놨었죠. 네, 이번에는 환경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하나 띄울게요. 터미널을 띄워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여기 프롬프트 보면, 요 프롬프트에 보면 여기 틸드, 여기 기호가 있죠. 여기 위에 기호, 요 틸드, 지렁이 기호, 틸드입니다. 틸드는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도 표시되어 있고. 자, 홈 디렉토리에서 vi.toolchain이라고 할 건데, vi 에디터 조금 낯선 분들 계실 테니까 vi 에디터를 안 쓰고 여기서 제공하는 에디터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일단 터치 한 칸 띄고 toolchain, toolchain이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열어볼 건데, 자, 여기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파일 탐색기가 있어요. 파일 탐색기 안에 보면 홈 디렉토리 안에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봐야겠네. 히든 파일이 안 보이는 상황이네요. 무슨 말이냐? 다 보이는 거 맞는데, ls-l 하면 데스크탑 있죠? 다큐먼트, 다운로드, 뮤직, 홈 디렉토리가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우리가 지금 툴체인이라고 앞에 점을 붙였어요. 이게 히든 파일이에요. 숨긴 파일. 히든 파일이라고 합니다. 저 히든 파일까지 보려면 -a라는 옵션을 붙여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는 파일들까지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숨긴 파일이. 여기는 왼쪽에서는 보이는데 오른쪽에서는 지금 안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게 하려면 속성을 바꾸면 됩니다. 여기 속성을 어떻게 바꾸느냐? 숨긴 파일까지, show hidden file. 자, 여기서 show hidden file 요거 선택을 하면 숨겨져 있는 파일까지 다 보입니다. 자, 우리가 편집을 할 것은 요거예요. .toolchain 요거 만들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메모장 같은 이제 에디터가 하나 열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언더바 리눅스 언더바 gnu eapi hf equal usr local ext toolchain linux gnu eapi hf 요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작성을 여기까지 해둔다라는 얘기는 자, 이제부터 요거를 환경 변수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또 환경 변수를 쓸 것이냐? 자, 여기서 toolchain 이라는 환경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arm
리눅스 GNU EABI HF. 그 다음에 자, 이게 콜론이에요. 콜론. RM이 점 모양이 똑같은 거 콜론입니다. 콜론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이 또 달러 리눅스 GNU EABI HF 슬래시 빈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요 경로와 추가적으로 요 경로 밑에 있는 빈 디렉토리까지 두 가지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쓸 수 있게 하려면 export란 명령으로 툴체인이라고 하는 요것을 이 환경 변수를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지금 요 환경 변수도 넣어놓기만 했지 아직 환경 변수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니까 요거는 요 앞에다 엑스포트라고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요 중간에 밑줄 쫙 그어 놓겠습니다. 이건 요런 정도면 되겠네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되고요. 되고 이거 세이브 할까요? 세이브. 네,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툴체인이라고 하는 요 환경 변수는 우리가 만든 거지 그 실제로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 사용하려면 우리가 로그인 할 때, 루트로 로그인 할 때 요 놈을 자동으로 불러줘야 돼요. 로그인 할 때 자동으로 불러주는 파일이 요거예요. 요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죠. 밑으로 내려볼까요? 쭉 내려보면은 비슷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자, 요 세 줄을 복사를 합니다. 요 세 줄. 요 세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맨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맨 밑에다가 페이스트를 할게요. 자, 배시 알리아스라고 하는 요 놈을 툴체인으로 바꾸겠습니다. 툴체인. 그러면 툴체인이라는 변수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실행을 시키는데, 문제는, 자, 일단 이거 저장을 할까요? 네. 툴체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점 툴체인이라고 하는 것, 점 툴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환경 변수 썼습니다. 뭐냐면 ARM 리눅스 GNU EABI HF라는 환경 변수와 요 변수 밑에 경로, 요 경로를 갖고 있는 이 변수와 이 경로를 툴체인이라고 하는 변수에 몽땅 다 이제
갖다 모아 놓은 거죠. 모아 놓은 건데, 근데 이게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같이 물려야 됩니다. 패스. 근데 여기 보면은 패스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어디 설정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설정이 어디 되어 있나? 되어 있으면 뭐 그것처럼 써주면 되고, 가장 좋은 건 여기 있는 코드처럼 써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쓰느냐? 익스포트 패스에 달러 먼저 점 그 다음 콜론 달러 툴 체인 콜론 달러 패스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툴체인에 있는, 즉 여기 있는 것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쭉 있다가 틸드는 홈 디렉토리를 가리킵니다. 홈 디렉토리 아래에 .툴체인이라는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놈을 실행을 시키는데, 실행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암 리눅스 GNU EABI HF라는 요 변수의 경로를 가져다 놓고 이 경로를 통합해서 여기다가 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엑스포트 시켜서 툴체인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패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는 환경 변수예요. 요거는 그 우분투가 사용하는 시스템 환경 변수입니다. 요 환경 변수에 똠이죠. 똠 현재 디렉토리, 그리고 툴체인에 있는 경로, 그리고 달러 패스면 시스템 환경 변수,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저장을 할까요? 저장을 했어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터미널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에코 달러 패스를 한번 쳐보면 현재 시스템에 있는 경로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rc라고 요거 한번 실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에코 달러 패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집어넣은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 경로 앞쪽에 쭉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암 리눅스 GNU EABI HF -GCC라고 하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행이 됐으니까 일단 툴체인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 삼아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다 하지 말고 cd/opt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밑에 opt라고 가는 거겠죠. 루트 밑으로 가려면 other location 컴퓨터에 opt 여기 있습니다. opt 밑으로 왔어요. 지금 다 비어있네요. opt가. 자, opt 안에 우리가 할 것 mkdir 샘플 샘플이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샘플. 자, 샘플 안에 들어가서 샘플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A.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까요?
VI 에디터를 쓸 수 있으면 VI 에디터를 쓰시면 되는데 힘드실 테니까 a.c라는 파일을 touch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죠. 더블 클릭해서 테스트니까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일단 코딩을 하나 해놓고 C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요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gcc-o a 여기는 호스트 a.c 요거 무슨 말이냐면 a.c 파일을 컴파일 하는데 그냥 컴파일 하면 gcc a.c라고 컴파일을 하면 a.out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생겨요. 만약에 b.c를 컴파일하면 b.out이라고 생길 겁니다. 근데 내가 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gcc-o output이에요. a.out이 아니고 a.host라고 이름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a.c를 컴파일해서 그러면 a.host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요거는 gcc를 이용을 해서 컴파일을 한 거고 우리 크로스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arm linux gnu eabi hf -gcc-o a.target a.c 이렇게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out은 지울까요 그냥? a.host와 a.target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스 파일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는 호스트용이에요. gcc로 컴파일을 한 거고 다른 하나는 arm linux로 컴파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개 파일에 대한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일 a.host라는 것 한번 보고 파일 a.target이라는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host는 뭐냐면 64비트의 LSB 형태, MSB, LSB 그러니까 이거 저 뭐죠? 저 바뀌는 거야. 저거 뭐지? MBR이 체인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쉐어드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64비트 버전이고 64비트 LSB라고 했으니까 64비트 버전이고 시스템 5 계열의 다이나믹 링킹을 쓰고 있고 요게 있어야지 컴파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야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빌드된 아이디는 요걸로 만들어졌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a.target을 보면 요거는 32비트죠. 32비트 LSB executable로 되어 있고 그죠? a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x8664라고 되어 있고 EABL5 버전이고 나머지는 뭐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게 있어야지 동작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ARM 리눅스에서 동작되는 버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ARM 리눅스 GNU EABI HFGCCO 32비트였고 A-ARC 64라고 되어 있는 거 있다라고 했었죠. 그거는 64비트 버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걸로 컴파일을 하면 요거 64비트인데 32비트로 컴파일 할 수도 있어요. 32비트 컴파일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gcc-o a.host32 그 다음 a.c-m32라고 하면 되는데 요게 보면은 32비트로 컴파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요건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이것도 설치를 하면 됩니다.
멀티립인가요? 그거를 설치를 하면 돼요. 정확히 이름을 좀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벤트, 네, 오븐트, 이거를 인스톨 해야 돼. apt-get install -y gcc multi lib 요거 멀티 립 여기 아마 32비트도 컴파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라이브러리일 겁니다. 요거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32비트로 만들면 32비트 버전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32비트 버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64비트 버전, 요건 32비트 버전. 그렇죠? GCC 가지고는 그 컴파일 할 때 모드 체인지를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ARM 리눅스는 아예 컴파일러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구분을 해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스 코드 하나 가지고 지금은 세 가지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걸 써야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뭐 했었냐, 그 NFS를 이용을 해서 그 부자시키는 거,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NFS 환경을 또 여기 어디있죠, 그 오븐트에 구성을 해줘야 합니다. NFS 환경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NFS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S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오븐투는 참 설치하는 것도 뭐 하여튼 좀 낯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또 해보겠습니다. 터미널 쓰지 말고 다른 터미널 띄울까요? 터미널 하나를 더 띄울게요. 터미널, 이 떠있는 것만 하나를 더 띄우죠. apt-get install -y nfs kernel server. 자, 이게 엔터 치면 쫙 nfs 서버가 쭉 설치가 됩니다. 쭉 설치가 돼. 네,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NFS 서버를 동작을 시켜야 될 건데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잘 될려나 모르겠네요. 시스템 좀 지우고 갈까요? 시스템 컨트롤 CTRL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리스타트 NFS 커널 서버. 그러면 네, NFS 서버가 동작이 됐어요. 요거를 부팅할 때도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enable NFS 커널 서버. 네, 이렇게 해두면 이제 잘 됩니다. 이제 계속 될 거예요. 자, NFS가 있나 볼까요? NFS. NFS 클라이언트는 또 없네요. NFS 서버는 깔려 있는데 NFS 클라이언트는 안 깔려 있어요. NFS 클라이언트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apt-get install NFS command. NFS command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파일 시스템 다양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네요. 일단 다시 부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NFS 서버 때문에 일단은 다시 부팅을 해서 우분투에서 NFS 환경이 제대로 다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팅. 일단 로그인 됐고 터미널 하나 띄었습니다. 두 개를 띄웠네요. 그러면 명령을 한번 내려볼까요? NFS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줘야겠네요. NFS를 설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apt-get install -nfs tools가 없네. nfs 커널 커버 rpc 바인드 바인드 NFS NFS 클라이언트 커먼 그런데 왜 안 되지? 이상하네요. 스냅 NFS 클라이언트
NFS 클라이언트 설치를 하는 게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NFS 스냅 초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로 설치를 좀 해봐야겠네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트워크 툴 같은 것들. NFS 클라이언트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고, NFS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북 디바이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무슨 핸드폰 유틸리티 있네요. 카테고리 카테고리에 아무것도 없네. 이것도 그럼 좀 찾아봐야겠네요. NFS 클라이언트가 없다. NFS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라.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봐라. 업데이트 NFS common, NFS common. 되겠네요. 조금 헤맸습니다. NFS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요거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버가 일단 어딘가를 그 공유 폴더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어디냐면 이게 아니고 자꾸 NFS 가지고 컴퓨터의 OPT 밑에 여기 쉐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쉐어. NFS로 공유를 할 겁니다. 이거 공유가 되나 모르겠네. 로컬 네트워크 쉐어? 이걸로도 되나 보네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쓰니까 더 좋아요. 자, etc 밑에 export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export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NFS로 그 익스포팅을 할 그 파일 경로를 넣어주면 돼요. 제가 지금 OPT 밑에 쉐어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인터넷의 모든 모든 IP는 이쪽에서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read, write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secure 그 다음에 root squash 이렇게 줄 거예요. 됐습니다. 요 놈을 익스포팅 했으니까 자, 일단 로컬에서 로컬 컴퓨터에서 아까 그 OPT 쉐어를 할 수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컴퓨터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NFS 서버가 있고요. NFS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유가 될 건데 서버 쪽에는 OPT 밑에 쉐어라고 하는 요 폴더를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죠? 자, 요거를 내 쪽에 공유를 할 거면 여기서는 여기도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OPT 밑에 리모트라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요 폴더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공유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하나의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고 원격에서 되는 거 확인을 해볼게요. 자, OPT 밑에 쉐어가 있으니까 OPT 밑에 리모트를 만들고 자, 이제 여기서 자, 마운트를 시켜보겠습니다. 마운트 T NFS 노 문법이에요. 이거는 마운트 시킬 건데 타입은 NFS로 마운트를 시킬 겁니다. 옵션은 락을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 락이라는 옵션을 주고 이제 이게 몇 번이었죠? IP가 35번이네. 192.168.0.35번에 콜론하고 OPT 밑에 쉐어를 내 컴퓨터에는 OPT 밑에 리모트로 마운트를 하겠습니다. 액세스 마운트. 이 이유는 요게 아마 재부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액세스 디나이드가 될 이유가 있나요? 한번
다시 한번 부팅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부팅이 됐고, 터미널을 띄워서, 자, 이게 서버도 있고 클라이언트도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왼쪽은 서버고 오른쪽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터미널은 서버, 오른쪽 터미널은, 자, 그러면 마운트라고 해볼게요. 마운트라고 입력을 해보면 지금 마운트 되어 있는 폴더들이 쭉 나오는데, 네, 마운트 안 돼 있죠. 자, OPT, 네, 여기도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mount t nfs 0.35번이었나요? 네. OPT 밑에 share, OPT 밑에 remote, 네,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게 연결이 된 것 같네요. 탐색기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에 OPT로 들어올게요. 자, 쉐어는 서버 쪽 폴더고, 하나 더 띄울까요? 쉐어, 컴퓨터에 OPT 밑에 리모트, 네. 자, 쉐어 쪽에다가 폴더를 하나 먹죠. from server라고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OPT 밑에 리모트, 갱신을 하면 from server가 있죠. 자, 여기 from 클라이언트에서 리모트 쪽에 from 클라이언트라고 만들면, 여기도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지금 네트워크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리눅스를 이용을 해서 CentOS라는 걸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다른 리눅스를 하나 만든 적이 있죠. 요거는 보시면 CentOS입니다. 네트워크 주소가 7번이에요, 그죠? 네. 요거는 35번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지금. 자, 원격으로 저놈을 마운트 한번 해볼게요. OPT 밑에 mkdir, 여기도 리모트라고 할까, nfs라고 할게요, 여기는. 자, mount -t nfs -o no 락 192.168. 0.35번에 OPT 밑에 쉐어를 OPT 밑에 NFS에다가 마운트를 했습니다. 여기는 CentOS예요, 그죠? CentOS에서 두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From client, from server, from. 자, 요번에 파일을 만들게요. From CentOS.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트워크로 다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공유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NFS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즉
호스트에다가 NFS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호스트에다가 개발 환경을 다 두고 NFS 클라이언트는 타겟을 NFS 클라이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접속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파일들을 공유를 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환경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구성을 했습니다.